안녕하세요, 닥터진입니다. 약간은 쌀쌀한 일요일 아침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보시면 계절이 바뀐 걸 실감하시나요? 저는 요즘에 편의점에 가면 진열되어 있는 호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호빵이야말로 겨울을 상징하는 시그니처 같은 음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도 맛있는 호빵 같은 따끈따끈한 여러분들 사연 가지고 닥터진의 댓글 카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헬디오님 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절개법으로 눈매 교정을 했는데 트레이너입니다. 헬스 운동을 하는데 수술 후 말이 다 다른데 한 달까지는 쉬는 게 좋다고 하셨지만 상황상 그럴 수는 없어서요. 술, 담배 운동을 삼가고 가벼운 운동만 권한다고 하는데 술, 담배 같은 것들은 염증 반응 때문일 것 같은데 운동은 압력 때문에 풀리는 원리인가요? 궁금합니다. 실밥 풀고부터 하려고 하는데 많이 위험한가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술도 결국 상처가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창상 치유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염증 반응, 그래서 이제 상처가 생긴 삼출물이라든가 찌꺼기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고, 한 3, 4일 정도 됐을 때부터는 새로운 혈관들이 자라나서 그 상처 부위에 재생 물질을 공급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 생긴 혈관들은 애기혈관이라서 혈관벽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어떤 우리가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은 쉽게 출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 혈관벽이 완전히 성숙하는데, 어느 정도 성숙하는 데는 한 6주 정도가 걸리는데,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압도 많이 오를 수 있고, 또 눈 같은 데는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 눈의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혈관에 압력을 가해줄 수 있거든요.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수술 후에 2달 정도까지는 과격한 운동은 좀 피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한 달이 훨씬 지나서 갑자기 주무시다가 눈에 출혈이 돼가지고 멍이 이렇게 들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한 몇 년에 한 분 정도씩 그런 분이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한 달 반 정도, 아니 2달까지는 눈에 힘을 주는, 그러니까 수술 부위에 힘을 주는 운동이라든가 혈압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운동은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보면 특히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주짓수라든가 이런 격투기라든가 이런 운동을 그냥 취미 삼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가벼운 뭐 주변의 산책이라든가 러닝 정도는 괜찮겠지만 너무 빨리 달리기를 하신다거나 오래 달리시거나 하는 것은 출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한 2달 정도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안유진님, 중학생인데 이마 거상 수술해도 되나요? 눈 사이에 거리가 너무 좁아서 답답해 보여요. 떼끼 30년 기다리세요. 아, 이거 문제예요, 정말. 이게 어린 학생들까지 이마거상 수술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으니 이 마케팅, 병원들의 마케팅이 정말 좀 문제예요. 우리 민서영님, 선생님 펌을 하셔서 앞머리 힘을 주시면 매력적이겠어요. 네, 제가 우리 민서영님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앞머리 펌을 살짝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나왔나요? 다음 사연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정민님께서 사연 주셨네요. 선생님, 제가 쌍액을 오래 해서 눈꺼풀 피부가 처져 있는데요. 절개쌍수로 해결이 될까요? 다른 의사쌤이 절개법은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어서 처짐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유유. 여러분들, 쌍액이나 쌍태는 굉장히 눈꺼풀 피부를 많이 상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담 오셔서 저 쌍액을 한 달밖에 안 붙였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달만 하셔도 거의 1년 하신 것만큼 처져요. 그리고 이 쌍액이나 쌍태를 많이 붙이시는 경우에는 눈꺼풀 피부가 굉장히 딱딱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디자인을 하고 수술을 했을 때 모양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딱딱해진 피부가 좀 부드러워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술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애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요즘에 뭐 또 쌍꺼풀 만들어주는 안경 같은 건 또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죠. 어쨌든 쌍액과 쌍태는 눈꺼풀 피부를 너무 많이 상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민님께서 상담을 가셨더니 절개법은 피부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서 처지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러셨다는데요. 사실 절개법 쌍꺼풀은 상안검 성형수라고 어떻게 보면 방법 자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처진 피부를 약간 제거하면서 쌍꺼풀을 만드는 것은 상안검 성형, 그리고 피부 제거 없이 쌍꺼풀 유착만 만들어주는 경우를 절개법 쌍꺼풀,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는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방법 자체가 큰 차이는 없고 피부 절제 여부에 의해서만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젊은 분들의 경우에도 피부 절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의 경우에도 피부 절제 없이 쌍꺼풀만 만들어 드리는 경우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또는 피부 절제 여부에 따라서 그 수술 방법 명칭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우리 정민님께서 상담 가셨던 그 원장님은 이것을 구분하셔서 설명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두 수술을 크게 차이를 두지는 않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황민희님 오늘도 와주셨네요. 아, 저도 라방 보고 싶었는데 너무 아쉬워요. 언제 또 해주시나요? 우리 화들짝 놀라 앉았다 선바님. 아이디가 재밌으시네요. 헐, 라방 하셨어요? 공부 중이라 놓쳤네요. 너무 아쉽, 다음에는 꼭 갈게요. 아, 제가 지난 영상에 나 홀로 라방이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께서 진짜 라방인 줄 아시고 이렇게 좀 혼동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제가 라방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라방을 할 만큼 제가 그렇게 말주변이 좋거나 뭐 말을 잘하지 못해요. 되게 버벅거려요. 완전히 편집의 힘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제가 라방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오셔야 되고, 또 한 1시간, 2시간 뭐 이렇게 라방을 하는 게 여러분들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서 좀 꼭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왠지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걸 보면서 여러분들 아이디를 이렇게 불러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진짜로 제 앞에 이렇게 계신 것처럼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지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영상을 앞으로도 좀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문의해 주신 것들이 어떤 영상 하나를 만들 정도의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그런 굉장히 깨알 같은 궁금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모아서 말씀드리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저번에 여러분들이 라방이라고 해서 좀 많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서 댓글 카페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가깝게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에 일일이 답을 다 달아드리진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더 많은 분들께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댓글 카페에 궁금하신 거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댓글 카페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댓글 카페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